네, 이번 시간은 현재 시장 방향성과 전략을 세워보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글로벌 매크로팀의 안지선 연구원 스튜디오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연구원님 일단 간단하게 시장 흐름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좀 쉬었잖아요. 네. 어제 쉬고 오늘은 또 이게 약간 올라갔다 내려갔다 또 이런 모습을 그쵸, 보여주고 그쵸. 있는데 시장 흐름 어떻게 보세요? 일단 1월 달에 굉장히 이제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조금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일단 2023년 들어서 주식시장의 상승세가 굉장히 거침이 없었습니다. 네. 1월 코스피가 11% 정도 상승을 했고요. 굉장히 가파르게 오른 측면이 있고 지난 12월 코스피 같은 경우에 236포인트 하락을 해서 마이너스 9.5% 정도 하락을 했었거든요. 그 폭을 좀 만회한 수준입니다. 주가 회복세가 굉장히 가팔랐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요. 최근 주가 회복의 핵심은 금리 인상의 끝에 좀 다다랐다. 그러니까 모든 이제 중앙은행들이 이제 금리 인상 끝에 다다랐기 때문에 이제 금리 좀 안도감 때문에 좀 주식 시장이 오른 것으로 좀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조업 경기 자체는 수축 국면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네네. 지난 4분기 국내 경제 성장률을 역상장을 했고요. 네. 1분기 성장률이 반등이 좀 예상이 되지만 가파른 경기 둔화 우려가 높은 상황으로 중앙은행이 인플레만으로 금리를 올리기에는 좀 부담이 누적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그것 때문에 좀 주식시장이 호재가 있었지만 그래도 지금 이제는 이제 2월 달이 좀 다가서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차익 실현 매물도 있고 좀 2,500선이 좀 상단으로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단기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걸 좀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자, 중앙은행이 이제 인플레만으로 금리를 올리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네. 그렇다면 미국이 이렇게 금리 인상을 하는 게 네. 거의 이제 막바지다, 네. 막바지에 도달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 막바지에 도달했다라는 것은 이제 부인할 수 없는 사실, 팩트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일단 말씀드린 대로 2023년 주식시장 상승세가 굉장히 너무 가파른 측면이 있었습니다. 중국 리오프닝 기대감이나 유럽 경기 우려 완화 등의 호재가 있었지만 그래도 주가 회복세가 너무 가파른 것은 사실인데요. 핵심은 긴축 사이클이 곧 마무리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그렇게 가파르게 상승을 했던 것으로 보고 있고 네. 그렇지만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고용과 임금 수준이 아직은 안심하기 어렵습니다. 또 그래도 이제 미국 제조업 경기는 수축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것은 이제 수치적으로도 계속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네네. 미국 필라델피아나 뉴욕 리치몬드, 달라스, 캔자시티 등 주요 5개 지역의 연준 제조업 지수나 미국 ISM 제조업 지수는 상당히 동행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2023년 1월 대부분 지역의 제조업 지수는 기준선 0선을 화해를 했고요. 그리고 지난 12월 같은 경우에 ISM 지수가 발표됐을 때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기준선 50선을 하회하는 수준을 보였습니다. 미국 제조업 경기 수축 국면은 좀 더 깊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경기 침체가 깊어진다는 얘기인데 이걸 좀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미국 제조업 경기 위축 국면에 진입한 이후에 금리 인상 사이클은 대부분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금리 인상 사이클 자체는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요. 금주 FOMC 회의에서 금리 네. 인상이 좀 마지막이 아니더라도 종반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FOMC 회의가 이제 뭐 바로 이제 코앞인데 이제 종반으로 이제 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국내 금리 인상은 마무리가 되는 사이클이다. 네, 이렇게 봐도 맞습니다. 되겠네요. 네, 국내 네. 금리 인상은 미국 금리 인상보다 좀 더 빠르게 네네. 좀 그 사이클이 종료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네. 일단 국내 금리 인상 사이클은 이미 마무리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네. 지난주 발표된 4분기 국내 성장률이 단적인 증거인데요. 2000년대 이후에 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즉 역성장을 기록한 경우는 총 7개 분기에 불과했습니다. 2017년을 제외를 하면은 역성장을 기록한 전후로 한국은행은 금리를 인하를 했거나 또 동결한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이유로 지난 4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했기 때문에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사이클은 좀 거의 마무리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채권 시장은 이미 지난 금통위 이후에 좀 국내 채권 시장은 금리 인하나 금리 동결을 좀 반영을
해왔습니다. 국내 3년 국채 금리는 지난해 10월에서 11월 이후에 금리가 큰 폭으로 좀 하락한 수준이고요. 성장률 반등 여지가 좀 제한적인 상황에서 금리 방향성은 하향 우위에 좀 무게가 실리는 것 같습니다. 미국보다 한국 금리 인상 사이클이 좀 먼저 마무리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금리 인상이 마무리되거나 이렇게 종결되면 이제 또 어떤 주식시장에 어떤 반등을 했던 그런 사례가 있었던 것 같은데, 자, 2000년 버블 이후에 네. 미국 시장 그 급등락 그런 사례를 좀 얘기 좀 해주시죠. 네, 제가 연간 전망을 할 때, 그때 리뷰를 할 때 좀 말씀드렸던 게, 네. 4차례 금리 인상이 좀 이와 같이 비슷한 금리 인상이 미국에서 있었고 한국에서도 있었다 말씀드렸는데, 네네. 지금 매크로 상황이나 지금 주식 상황이나 이런 걸 봤을 때 2000년 버블 이후에 미국 주식시장의 급등락 사례랑 지금 굉장히 비슷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점을 좀 주목을 하면은 그 2000년 버블 이후에 금리 인상 마무리되는 마무리 또는 동결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종종 주식시장에 의외의 반등 계기가 되는 측면이 있었거든요. 2000년에서 2001년 미국 주식시장의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2000년 미국 금리 인상 후반부에 2000년 5월 마지막 금리 인상 후에는 동결 국면에서 S&P 500은 이전 고점을 좀 회복을 하는 측면을 보였습니다. 2000년 8월에 당시 가격 조정폭이 컸던 나스닥 지수는 마이너스 37%까지 하락을 했었거든요. 네. 이것도 이제 작년에 12월 달 이제 고점 대비 마이너스 뭐 40%까지 하락한 것을 봤을 때 좀 비슷한 주식시장 흐름이라고 볼 수 있고요. 2000년 7월과 9월에 걸쳐서 또 다시 35% 반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 막판과 동결 초기 국면에서는 주식시장은 빠르게 반등을 한 바 있었고요. 네네. 그리고 문제는 좀 그 이후 흐름이었는데, 연준의 금리 인상 동결 후반부랑 금리 인하 국면에서는 주식시장은 큰 폭으로 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반등이 있은 직후에는 좀 네. 큰 폭으로 하락이 있었다는 것인데요. 네. 이제 미국의 연준 금리 인하가, 그러니까 인하 국면에서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 금리 인하가 수요 위축이나 기업의 실적 악화를 반영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금리 인하가 이루어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최근 주식시장 반등은 2000년 금리 동결 국면의 반등 사례를 연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2000년에서 2001년의 사례를 참고를 한다면 오히려 금리 인하 국면에서는 주식시장이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 점을 꼭 참고하셔서 투자에 대응하시기를 좀 추천드립니다. 네. 금리 인하 국면에서 오히려 주식시장의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렇다면 이제 현재 주도 업종에 대한 전략은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요? 네, 그래서 작년에 제가 뭐 12월 연간 전망을 말씀드릴 때도 이 4차례 그 케이스 스터디를 했을 때 네. 금융업종 중에서도 은행업종은 선방을 했다 계속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이번에 1월 달에도 은행업종은 굉장히 이제 수익률이 좋은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코스피가 반등을 하면서 주도 업종은 은행이나 중국 리오프닝주였습니다. 12월 주가 급락폭을 회복을 하는 과정에서 12월 초보다 주가가 더 강한 업종들이 은행, 화장품, 미디어, 호텔 레저, 소프트웨어, 유통 등이 있었는데요. 이번 주가 반등 과정에서 주도주라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공통점은 은행이나 소프트웨어 업종을 제외를 하면은 중국 리오프닝주와 관련이 높은 업종이었고, 그걸 제외하고 반면에는 디스플레이나 가전, 통신, 에너지 기계 업종은 좀 부진한 상황이었거든요. 네. 은행 증권 업종은 경기나 금융시장에 민감하기 때문에 네. 금주 FOMC 회의를 앞두고는 조금 반등폭이 좀 크진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은행은 자산 건전성이 좀 심하게 훼손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기 때문에 계속해서 2023년 내내 좀 지켜볼 만한 업종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시간 통해서 2년 가까이 함께 해주셨는데요. 자, 안지선 연구원님이 항상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오늘이 마지막 방송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 너무 좀 아쉽고 네, 저도 아쉽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그동안 또 응원해 주신 분이 많이 계세요. 아, 네, 채팅창을 통해서도 그분들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정말 너무 감사하고 부족하지만 지켜봐 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유진투자증권 글로벌 매크로팀의 안지선 연구원이었고요.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